안녕하세요. 슈리베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르베다 의사 고경합니다. 슈리베다 더 스쿨 오늘의 주제는 육식 대 채식 무엇이 정답인가 입니다. 육식이 주류인 한국에서 채식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식 카페들부터 식료품점 그리고 비건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행사까지 말이죠. 자, 이러한 채식에도 단계별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식에서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 폴로 베지테리언, 거기에 가금류나 조류까지 먹지 않게 되면 페스코 베지테리언, 페스카테리언, 그리고 생선과 해물까지 먹지 않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 있고요. 거기서 완전 채식, 동물성 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건이 있습니다. 자, 이 비건은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은 물론 꿀 또한 사용하지 않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죽 제품이나 동물 실험 제품 등도 사용하지 않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철학이 바로 비건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육식을 할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의학계의 오랜 정설은 포화지방, 육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포화지방이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이론 또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육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L카르티닌이나 레시틴 같은 동물성 유래 제품이 우리의 장내 세균과 만나게 되면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물질이 암이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유 분주가 다르기 때문에 카르티닌을 만나도 트리메티라민을 생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평소 식습관이 질병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식을 통한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채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육식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채식을 하게 될 때 부족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 B12나 아연, 오메가3 같은 지방산들은 육식을 통해서 더 고퀄리티로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식도 올바른 재료 선택과 조리법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소고기의 경우 가공육보다는 그라스페드된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이나 닭고기의 경우 자연 방목된 무항생제 제품을 기에 볶아서 조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슈리베다 더 키친 레몬그라스 치킨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어나 참치 같은 다년생의 크기가 큰 생선들은 중금속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정어리 같은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채식을 할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육식을 할 때 섭취할 수 없는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식물성 화학 물질 등은 각종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할 때보다 소화하는 데 훨씬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육식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염증 또한 빠르게 잡아주며 각종 만성 질환이나 성인병의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채식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하지만 채식도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식의 대표로 꼽히는 현미도 생산 지역에 따라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 물론 해산물 속에도 비소 함유량은 높지만 이것은 유기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현미는 살충제를 통해서 흡수되는 비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 몸이 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조류 중에 톳에는 현미보다 비소 함유량이 100배나 높기 때문에 캐나다,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도 섭취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요즘 많이 먹는 켈프는 비소뿐만 아니라 요오드 수치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채식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시럽, 밀가루, 산화된 오일로 만들어진 채식 정크푸드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완전 채식 비건의 경우 아연이나 비타민 B12 같은 특정한 영양소들이 결핍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식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소량의 육식을 하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완벽한데요. 이것을 용어로 정리해드리면 플렉스테리안, 좀 더 유연하게 평소에는 완전 채식,
과일과 야채 그리고 곡류 같은 완전 채식 식단을 갖되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소량의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전통 의학이니까 채식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유르베다는 모든 것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으로 먹어라 말아라의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건강하게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채식을 한다고 각종 질환이나 성인병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아유르베다는 비건도 아니고 육식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권할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